내외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미소랑이라고 합니다. 본 라운드 테이블의 사회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함께 정부, 학계, 시민사회, 민간 분야에서 AI와 디지털 기술 시대에서의 민주주의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본 주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AI와 디지털 시대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은 기조 연설과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민주적 프로세스에 대한 디지털 위협 대응, 두 번째 세션은 AI와 신기술,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사회의 기술 혁신, 세 번째 세션은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거버넌스,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을 위한 민주사회의 역할 순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AI 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조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 연설자는 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님이십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장관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한국의 친구분들 공동 주최를 맡아주신 데 감사드리고 또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민주주의 국가들은 역사, 강점, 도전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차이점과 다양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국민과 전 세계를 위해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번영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만들겠다는 분명한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장애물이 적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말이죠. 여전히 남아있는 정치 참여의 장벽, 부패, 광범위하게 공유되지 않고 있는 경제 성장 등입니다. 오늘 오후 저는 아주 오래된 문제, 그런데 점점 더 복잡해지고 심각해지고 있는 이 오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허위 정보,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분열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허위 정보와 다른 형태의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은 모든 국가, 모든 이슈의 근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이해하고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지역사회, 국가를 형성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보 공간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과밀해지고 복잡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허위 정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이 열린 사회 기반이 되는 객관적인 진실을 이 허위 정보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경험한 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대부분보다 제가 좀 나이가 많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돌이봤을 때 가장 큰 변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한 30여 년 전 제가 정부에 처음에 몸담았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 이후에 이 정보 공간에서 많은 변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 외교관을 시작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 비슷했어요. 문을 열고요. 아침에 문을 열고 바로 신문지를 든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보는 신문지가 몇 개 없었어요. 그 당시 사무실에 TV가 있다라면 몇 명 그냥 고위급은 있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엔 TV를 켭니다.
이를테면 저녁 6시 반 7시에 세계 주요 공중파 방송사 CBS, ABC, NBC 같은 곳에서 저녁 뉴스를 듣습니다. 이것이 정보의 주요 원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정보에 의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매 밀리초마다 새로운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의 사용이 특별히 디지털 기술이 말이죠. 소셜미디어에서 인공지능에 이르는 허위 정보와 속도와 확산을 극적으로 가속화해서 혼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극화가 일어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코비드, 즉 코로나19 기간 동안 허위 정보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백신 접종을 받지 못했고 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기후 사기와 같은 해시태그가 온라인 플랫폼에 넘쳐나면서 기후 위기에 대한 조치를 지연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 거의 반가량에 해당하는 70개 국가에서 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시민과 후보자들 모두 심각한 시민 토론을 질식시키는 허위 사실의 홍수에 직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경쟁자들, 적재자들은 허위 정보를 이용해서 의심과 냉소, 불안정을 조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균열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한 그룹을 다른 그룹과 대립시키고 우리 기관에 대한 불신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안의 일부 구성원들조차 때로는 고의적으로, 때로는 편향된 정보로 훈련된 봇과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아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역학관계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시장의 왜곡은 언론의 자유로 인한 불행한 부산물이 아닙니다. 대신 이것은 표현의 자유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은 자신을 표현할 권리뿐만 아니라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의 조작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켜버리고 맙니다. 보다 회복력 있는 정보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미국의 중요한 국가 안보 이익이자 우리 외교의 시급한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목표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계속해서 허위 정보를 폭로하고 차단하고 억제하고 있습니다. 국무부에 있는 글로벌 자미어센터는 해외에서 외국의 정보 조작을 식별, 분석, 공개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다자간 노력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중국 정부가 선전을 퍼뜨리고 글로벌 정보 환경을 왜곡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케이블 TV 플랫폼을 인수하고 구독 패키지에서 국제 뉴스 채널을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또는 현지 자회사를 통해서 동남아시아의 미디어 회사를 몰래 인수한 후에 친중 성향의 뉴스를 집중적으로 방영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반구 전역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러시아 컨텐츠를 라틴 아메리카 미디어를 통해서 세탁해서 마치 유기적으로 보이도록 만든 크렘린의 은밀한 캠페인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 행사를 발견하고 공개함으로써 다른 정부, 미디어, 시민사회가 이를 추적하고 저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브라질 민족주의 단체에 대한 러시아의 숨겨진 개입을 폭로한 후에 브라질의 한 정당은 러시아 연계 단체와 연계된 50명의 의원을 제명한 바 있습니다. 자, 잘못된 정보에 대응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허위와 왜곡에 대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허위와 왜곡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 데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자, 다시 코로나19 기간을 말씀드립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지출줄모르는 사투를 벌이는 동시에 미래의 팬데믹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해커와 싸우는 동시에 사이버 보안 계층을 구축해서 악의적인 활동에 더 빠르게 대응하고 공격으로 인해서 전체 네트워크가 다운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허위 정보를 폭로하고 이에 대응하는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와 동시에 개방적이고 회복력 있는 정보 환경을 조성해서 기만적인 메시지의 영향력을 줄이고 진실이 더 많이 알려지도록 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권한 있는 언론은 건강한 민주주의의 초석이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온 오프라인 선상에서 언론의 자유와 언론인의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린 정부를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투표 방식, 정부 개혁을 누가 받는지, GDP 수치와 같은 경제 데이터 집계 방식 등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서 언론인과 시민이 모두 지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미디어 규제 당국이 언론사에 압력을 가해서 선전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광고비를 공평하고 투명하게 배분해야 하며 이를 언론사를 홍보하거나 처벌하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투명성을 가지고 언론사와 유통망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단체나 외국단체가 언론사를 일방적으로 인수해서 대중이 배우를 전혀 알지 못한 채 특정 견해를 제안하거나 선전할 수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가장 수준 높은 뉴스 소비자도 속일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및 미디어 리터러시에 투자하고 시민들이 사실과 허구를 구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음지에서 활동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양지의 정보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시민들은 자신이 접하는 컨텐츠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더 나은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런 포괄적이고 긍정적인 접근 방식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널리스트는 전쟁 지역에서의 보도나 부패 조사 등 중요한 정보를 밝혀냅니다. 심지어 언론은 허위 정보 캠페인 자체를 폭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회복력 있는 정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는 탄압과 경제적 압박에 직면한 기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신변의 위협을 받을 때 뉴스룸이 더 강력한 안전 프로토콜을 구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의 입을 막고 폐쇄하기 위한 고가의 근거 없는 소송을 당한 언론인을 위해서 법적 방어 자금을 지원하고도 있습니다. 작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언론인 인권 옹호자들을 감시하고 괴롭히기 위한 상업적 스파이웨어의 오용을 근절하기 위해 11개 국가가 뜻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제재에 여기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10개 국가가 이런 노력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보편적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수출 통제, 비자 제한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배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쁜 것은 올해 정상회의는 한국, 일본, 독일, 핀란드, 폴란드, 아일랜드 등 6개 국가가 이 연합에 추가로 참여한다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지역사회의 지식 수준을 높이고 허위사실에 덜 취약하게 만드는 지역 뉴스 등 미디어 매체의 장기적인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몰도바에서는 USAID가 언론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마케팅 및 구독을 개선해서 수익을 138% 그리고 온라인 도달률을 160% 각각 증가시켰습니다. 미국은 또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의 안녕에 중요한 정보를 보도하는 비영리 방송, 디지털 및 인쇄 매체인 공익 언론 지원에도 전념하고 있습니다. 전체 글로벌 미디어를 통해서 바로 세계 제2차 대전 때부터 시작된 미국의 소리를 통해서 교육하고 수억 사람들에게 적합한 정보를 70여 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 전쟁 중에도 우크라이나 공영 라디오를 지원해서 1,700만 명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신뢰하는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회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개발도상국의 공익 미디어를 강화하기 위해서 2,100만 달러를 기부했고요. 다른 국가들도 함께 이 필수적인 공익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3,000만 달러를 추가 기부하게 되어 기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정보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바로 투자입니다. 디지털 및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저널리즘은 양질의 정보를 세상에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독자들, 시청자, 청취자들이 그 콘텐츠를 받아들일 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왜곡과 거짓에 가장 잘 대처하고 회복력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면 신뢰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가장 큰 공통 분모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핀란드를 볼까요? 학생들이 허위 정보에 대해 배우고요. 대만에서는
농촌 지역의 노인분들에게 허위 메시지를 식별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3일 동안 진행되는 테크 캠프에서는 토고에서 칠레에 이르는 젊은 리더들이 컨텐츠의 신뢰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웁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아시아에서 중남미에 이르는 10,000명의 언론인과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들이 정확한 정보를 홍보하기 위한 도구를 제작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좌를 제공하는 것이 영어 강좌를 제공해서 사람들이 국가가 후원하는 뉴스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뉴스 매체를 모국어로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부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이미지나 동영상이 실제가 아닌 경우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인공지능에서 생성된 콘텐츠에 라벨을 붙이도록 권장하는 등 사람들이 정보 조작에 대해 더 잘 인식하고 저항할 수 있도록 돕는 민주주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허위 정보는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플랫폼을 넘나듭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국가, 어느 한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더 건강한 정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은 외교입니다. 외교적 리더십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공통의 원칙을 장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해외 적성 국가들의 정보 조작에 대응하기 위해서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파트너와 동맹국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 청사진을 채택한 국가들은 허위 정보에 맞서기 위한 국가 전략과 정책 기발부터 기만적인 허위 정보 탐지 그리고 대응을 위한 기술 역량 강화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치를 약속합니다.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협력을 실천하기 위해서 불가리아부터 여기 한국에 이르기까지 여러 국가와 협력을 체결해서 허위 정보를 분석하고 이 문제에 대한 역량과 회복력을 구축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유엔은 아주 중요한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안전, 보안, 신뢰성을 갖춘 AI의 발전에 관한 획기적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허위 정보에 대응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번 서밋의 정보 무결성 코호트에서는 생성된 AI의 맥락에서 정확한 컨텐츠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범 사례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외교관을 하면서 배운 것은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는 다 어딘가에 누가 답을 찾아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복된 노력을 모두 다 중복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진척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프랑스와 함께 OECD의 새로운 허위정보 및 허위정보 허브의 공동의장을 맡아서 각국 정부가 임시방편적인 전술에서 벗어나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번성할 수 있는 보다 총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인들이 공격을 받을 때 언론자유연합과 같은 단체를 통해서 6개 대륙의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언론인들이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집단행동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그룹의 이해관계자들이 더 건강한 정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역할이 매우 큽니다. 이것은 누구냐면 미국은 민간 부분이에요. 허위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30개 이상의 국가와 함께 온라인 정보 무결성에 관한 글로벌 선언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이 선언에서는 우리는 기술업계에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정치 광고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며 정보 출처의 신뢰성을 측정하는 지표 개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제 온라인 플랫폼만으로는 허위 정보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지만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해외 허위 정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고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바로 우리나라 미국, 우리 민주주의, 우리 파트너들에 대해 왜곡된 이야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전 세계의 신뢰와 공신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같은 영향력 있는 목소리와 사람들이 뉴스를 접하는 현대의 플랫폼에 참여하고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정기적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인적 교류를 주최합니다. 그리고 저희 국무부가 무료 유선 서비스를 인태 지역이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무료로 제공해둔 경우에는 이는 미국 정부 뉴스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 정부에 대한 기사를 포함해서 어려운 기사를 작성하는
AP, 로이터와 같은 독립적이고 평판이 좋은 언론사의 정보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단점을 은폐하자고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느낍니다.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바로 이럴 때 우리 민주주의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또 다른 특징은 시민들이 우리의 궤적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거짓과 왜곡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려서 서로 분열되어 버리고 국가가 직면한 도전에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딛고 일어나 민주주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을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정보가 근본적으로는 공공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시민들이 더욱 개방적이고 회복력 있는 정보 환경을 구축하고 우리 민족과 전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하실 일에 미리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님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아만딥 길 유엔 사무총장 기술 특사님의 기조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Excellence. 안녕하십니까? 대회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행사를 주최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초청해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행사를 함께해 주신 공동 주최국 여러분들과 또 준비에 앞서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선거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전 세계 지도자들이 미래를 위한 정상회의를 뉴욕시에서 9월에 개최하게 될 때 함께하게 되어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또 글로벌 디지털 협약을 체결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협약의 내용을 보면 개방되고 자유로운 안전하며 포용적인 디지털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다른 여러 신기술도 의제로 다루어지게 될 것이며 디지털 시대의 신뢰와 관련된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정보와 허위 정보의 문제에 대해서 다룰 것이며 공공정보 차원에서 어떠한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지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작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굉장히 중요한 이니셔티브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AI와 관련된 합의가 있었으며 미국에서 행정명령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이니셔티브를 채택함으로써 전 세계 각국이 이 강력한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다양한 관점과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께서는 AI와 관련된 고위 전문가 회의를 구성하여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 의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 자문위원회에는 고학수 박사님을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 분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 위원회에서는 1년의 권고사항을 도출하게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각국이 인공지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가이드를 줄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나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산업 차원의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스스로를 규율하기 위한 산업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책임 있는 방식으로 기술이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간 보고서에서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기능이 수행되어야 되는지 그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전반적인 차원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긍정적인 측면과 AI가 가져올 기회를 나열하게 될 것인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 관련된 기회를 나열하고 이와 동시에 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 조사 내용이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는 정부와 민간 부문이 참여하게 됩니다. 과학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함의가 있을 것인지 조사할 것이며 이뿐만 아니라 상호 운용성 관련된 내용도 담기게 됩니다. 여러 차원에서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활동들을 총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격차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호 운용성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담보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 어떠한 동향과 어떠한 도전 과제가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행위자들에 대해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치와 인권을 저해하고 기술을 오남용함으로써 악의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딥페이크와 다른 여러 조작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더해서 추가적인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런 기술이 어떻게 배포되고 활용이 되는지를 보았을 때 교묘하고 또 주도적인 방법으로 민간의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한 교묘한 그런 호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가 특정 계층에 그리고 특정 사회 부문에 또 특정 지역에 집중화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일부 부문에는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저임금 직종으로 돌아서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때 그 이전의 기술혁명이 우리에게 가져왔던 결과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의 아날로그 제도의 회복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기술적인 변화가 우리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들은 정부 혼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시민사회, 민간부문, 학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손을 맞잡아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그리고 인권과 법치를 저해하는 위협 중에 하나는 바로 기존의 디지털 격차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위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오전 개회식에서 민주주의의 격차, 즉 디지털 격차가 민주주의의 격차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연결의 격차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능력의 격차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부 서비스 제공의 격차뿐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의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민주적인 권리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집단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미래를 위한 정상회의를 잘 준비하고 글로벌 디지털 협약을 잘 채택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AI의 문제 그리고 디지털 격차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다이해 관계자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인권, 특히 온라인 인권을 강화하며 데이터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더 나아가 디지털 협력과 연대를 구축하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r. Gill.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통찰력을 제공하는 발언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파울라 갈베스 카를리고스 청년운동가 겹 아도니아 랩 창립자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Buenas tardes. Good afternoon. 안녕하십니까, 내외기빈 여러분. 사회를 더 포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회적 영향에 대한 관심은 아주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페루 중앙 지역의 고지대에서 판사로 지내셨는데 여러 사회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저는 법대로 진학하면서 법대에 가면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페루는 불평등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더 이러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첫 해에 별로 영감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업을 들었는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턴으로 2013년에 근무하면서 AI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영상을 보면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주변을 볼 수 있는 AI 프로토콜을 영상으로 보면서 기술이 사회적 선을 이루는 촉매제가 될 수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을 활용해서 포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법과 정책, 기술을 함께 공부하고 싶어졌습니다. 페루를 변혁시켜서 포용적이고 혁신적이고 디지털한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꿈이 그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왔고 또 그 이상으로 가고자 합니다. 8년 동안 민간 기업에서 근무했는데 그 이후에 AI 정책 디자인을 위해서 페루 정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서 일하면 굉장히 답답할 것이고 관료주의로 인해서 실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오히려 혁신과 거버넌스의 새로운 방식을 찾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자간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AI를 전 지구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저는 직접 현지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학자, 민간 부문이 함께하면 어떻게 솔루션을 만들고 AI의 도전 과제를 극복하는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AI를 위한 안전선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정부가 혼자 하는 일은 아니고 혼자 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이해 당사자들과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시민사회단체, 특히 청년시민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의 참여는 지금부터 필요합니다. 생성 AI로 페이크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또 자연 언어 모델로 인해서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AI 기반의 기술들 중에 제대로 설계가 되지 않아서 장애인은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AI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 시스템으로 인해서 언어의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엄청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AI는 아직까지 그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우려점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는 사회의 편견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죠. 세상이 원래 그러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편견이 있죠. 그렇지만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는 AI의 산소 같은 존재이고 데이터가 그 핵심에 있어야 하는데 AI를 훈련시키는 데이터를 보면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I의 미래를 지금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청년이 함께 하나의 주제로 들어와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주제가 한국에 의해서 잡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멘토 그리고 저에게 투자했던 기관이 없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데이터 거버넌스에도 참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어리지만 기술 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고 또한 열려있는 민주적인 변혁이 저의 네트워크를 확장시켰고 여러 펠로우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그런 기회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홍콩, 이란, 베네수엘라, 페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면 청년들에게 눈을 돌리십시오. 청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참여를 하게 된다면 청년 세션 혹은 청년 위원회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이 없습니다. 본 정상회의에는 새로운 공식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3일 동안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시민사회단체, 업계, 정부, 청년이 같이 이야기하면서 결의안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지고 인권, 민주주의적 가치, 그리고 법치주의를 디지털 시대에 보호하는 데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강건성은 AI와 관련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AI 그리고 AI의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단순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포용적인 디지털 변혁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공공부문에서 민간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큰 진일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에 저는 아딜리오 A 랩이라는 랩을 만들었습니다. AI가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랩을 만들었는데요. 사회적 기업가로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올해야말로 우리의 노력을 배가시켜서 AI를 민주주의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필리핀의 레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독립적인 언론사는 AI를 사용해서 민주주의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시민들을 도와서 이 양극화된 시대에서 좀 더 생산적인 참여를 도우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브라질에서 정부의 투명성을 위해서 AI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민주주의적 우선순위에 투자될 수 있을까요? 부정부패만 없으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AI를 만드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청년 운동가들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합니다. 청년 운동가들과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초청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때문에 초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s. Ba. 대단히 감사합니다. 파를로 칼베스 카를리로스님 열정적인 연설 감사드립니다. Lastly, we will hear 다음으로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겸 총괄 사장님이 녹화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겸 총괄사장 브래드 스미스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일환으로서 이 행사를 진행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시작한 이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이어지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 세계를 여행할 기회가 많이 있으며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서울을 방문하게 되면 늘 생각하곤 하는 것이 대한민국 서울만큼 이러한 대화를 하기에 적절한 곳은 없다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논의를 하기에 적절한 곳이라고 봅니다. 한국은 활자 기술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디지털 기술에 이기까지 많은 기술 혁명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또한 한국은 독자적으로 혁신적인 문자를 창제하였고 수세기에 걸쳐서 이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여기는 변함없는 가치에 대한 깊은 존중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2024년 이와 같은 행사가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연말까지 전 세계 60개국 이상이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이 그렇지만 공정한 선거의 진행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뮌헨 안보 컨퍼런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약 20여 개 기술 기업이 선거 과정에서의 기만적 AI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협정에 자발적으로 서명했습니다. 결국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비롯한 콘텐츠의 진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만적인 딥페이크를 탐지하고 파악한 후에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음성과 영상 딥페이크는 특정 후보의 발언이나 행동을 조작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협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대중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뮌헨에서는 기술업계가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만 서울에서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단합된 행동이 필요하며 정부, 시민사회, 기업들이 함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문제에 함께 대응하지만 이와 동시에 AI가 우리의 보건과 생산성, 환경의 지속 가능성 증진 등에 기여하는 이런 긍정적 측면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더 중요하게는 내일의 지도자인 우리 청년 세대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면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함께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세대에 걸쳐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과거에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의사결정을 기계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모두가 미래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 기회를 최대한 살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대단히 감사합니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겸 총괄사장님의 영상 메시지였습니다.